안녕하십니까. 상주방송의 이로운입니다. 동장군의 영향이 워낙 기세등등해서 언제 날씨가 풀리나 했는데요.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봄옷을 슬며시 꺼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격 인터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상주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종태 후보를 만나보았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상주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상주시 예비후보 김종태입니다. 저는 40년간의 공직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0월에 상주로 귀농한 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꽃감농가의 피해를 목격하였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알았으며 추곡 수매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최고의 농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충녀와 문화의 고장으로서의 자부심도 느꼈었습니다. 또한 상주 지도자층의 갈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실증을 내고 인구 감소에 대한 걱정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주인이 화합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 상주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예. 네, 3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무사령관에 발탁되신 삼성 장군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예. 네, 후보님의 어떤 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1949년 경상북도 상주 낙동에서 영세한 소작농의 7남매 중 셋째로 출생하여 낙동초등학교, 상주중학교, 상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육군 삼산학교에 입교하면서 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하면서 국가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는 70년대에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72년도에 소위로 임관한 후 준후방각지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김대중 정부시 준장으로 노무현 정부시 소장으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 중장으로 진급하여 기무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오로지 40년 동안 부하들을 친형제와 같이 친자식과 같이 대하였으며 장병들의 복지와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시하면서 청렴하고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한 결과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상관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 40여 년간의 군 생활을 전역하신 이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기까지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예. 저는 전역 후에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출범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으로 국가안보의 틀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하였고 다음은 충주대 명예 석좌 교수와 스포츠월드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수원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범국민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와 행정, 경제 분야 등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고루 갖추게 되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인맥을 활용하고 상주 시민이 함께 하신다면 상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전역을 하신 후에도 참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작년 12월에 자서전을 출판하셨어요. 자서전 이름이 군과 국가발전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책을 출판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예. 다른 분들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가 걸어온 길들을 주제로 자서전 형태의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는 데 반해
솔직히 저는 처음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개인 자서전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평생 살아온 길이 군의 역사와 비슷했고 또 군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원대 행정학 박사 논문을 활용하여 군이 국가에 기여한 내용을 정리하는 출판 기념회를 가졌었습니다. 특히 출판 기념회 간 직지사 성웅 큰스님과 부원교회 박운대 목사님, 조상래 주임신부님, 그리고 박이모 6.25 참전 유공자 회장님, 특히 상주 시민과 경북대 학생 등 다양한 분들을 초청하여서 대담을 실시하는 형태로 상주인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수원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으셨는데요. 감회가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이 만학을 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68년도에 상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72년도에 삼사관학교를 졸업하였고 89년도에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금년 2월 15일에 수원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와 학위와 함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셈입니다. 이는 저희 가족과 지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구열을 불태우게 된 것은 자식들과 후배들에게 평생 교육으로 지식과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끝없는 도전 정신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문화재단 자문위원 역할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여서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기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적지 않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흔치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저널이죠. 1월에 환경미화 체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들이 상주 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정을 하루 앞둔 2월 20일 새벽 4시에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지역 주민들과 외환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로서는 선거인데 바쁜데 잠시 중단하고 상주 시내 환경미화원과 함께 현장 체험을 하였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 상주시 환경미화원들과 골목골목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며 구슬땀을 흘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애환도 이해하였고 이들이 지나간 상주 거리는 깨끗하게 되었는데 정치는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이번 체험을 계기로 공정한 선거를 하여 상주 정치 기반을 구축하고 상주 시민을 위하는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자주 실시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민들의 애환을 직접 체험하시기라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국민 가수 태진아 씨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이 전혀 연관성이 없으신 두 분이라 조금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되었나요? 예, 참 오래된 그 이야기입니다. 약 한 40년 전에 태진아가 충청도 보은 출생입니다. 보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와서 저희 이웃집에 살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삼사학교에 입학할 때 태진아가 저한테 찾아와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모아 놓았던 아마 그 당시 국립대의 새학기 등록금 수준이 되는 액수인데 저에게는 참 소중한 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건네주면서 이 돈으로 음악 학원을 다녀서 꼭 훌륭한 가수가 되라고 당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움도 있었겠지만은 워낙 태진아가 끼와 인품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서 국민 가수로서의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태진아가 성공해 줬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 당시 그렇게 많은 돈을 내어주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을 제가 보니까 후보님의 인품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